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 32분입니다.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이념 대결은 결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의 대결이고, 폭압과 자유의 대결이고, 북한군과 국군의 대결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그런데 남북 대결도 급박한데 한국에서는 남북 대결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주로 수도권에서 좌우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편과 대한민국 편의 대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위장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닙니다. 이념 싸움이고 법을 이용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지면은 무력 투쟁에서 진 것과 똑같이 체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 역할을 할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군입니다. 왜냐? 국군은 헌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의 최종 보루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니까 국가안전보장은 북한 노동당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 편에 선 자들과의 대결을 국군의 임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평상시에는 계엄령이 아니면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존재입니다. 국군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을 참 아낍니다. 그리고 문민 통제하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국군을 지휘합니다. 따라서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국군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국군 지휘부도 한국에서 돌아가는, 특히 광화문에서 돌아가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생각에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킨 주체 세력이었어요. 아마 이런 점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가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서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남침에서는 호국의 간성 역할을 해서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내 결국 그 40년 뒤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국정을 맡아서 근대화, 경제발전, 산업화를 주도해서 세계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민주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러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의 소용돌이가 체제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울타리, 근대화의 기관차, 호국의 간성, 건국의 초석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자유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문명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영구적으로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 4대 임무,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한 이 군대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반해서 북한군은 국군의 주적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챙기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사병 집단입니다. 깡패보다도 못합니다. 저런 군대와 대결을 하고 있는 국군은 우선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정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훈련의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정훈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훈련, 이념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적이고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라는 것을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정치권을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 역사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여러 책을 썼는데 The End of History 그리고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1995년에 나온 신뢰라는 책을 보면은 한국을 아주 특이한 존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뢰라는 말 그대로 어떤 국가가 번영하려면은 신뢰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후진국이나 이 비서구 국가에 가면은 신뢰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또 유교입니다. 효를 강조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아주 약하게 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부모가 죽으면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 지낸 뒤에도 한참도 머물기 위해서 전선을 벗어나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가족 단위의 신뢰관계만 형성된 곳에서는 대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큰 조직이니까 큰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슨 강제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제 규정만 가지고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강제 규정 이전에 그 구성원들끼리 불문율로서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게 사규나 법에 맞는지 그렇게 따지기 전에 일단 복종하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기주의로는 안 되죠. 그것은 public mind, 공적, 공익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나는 뭘 할 거냐. 즉,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그리고 성공 후사, 공을 앞세우고 나를 뒤로 미루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쿠야마의 분석에 의하면은 한국은 어떤 범주에 드느냐 하면은 그런 신뢰의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되는 동양적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데 어떻게 세계적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느냐. 대만도 안 되고 당시에 중국도 안 되고 한국은 특이한 존재다. 한국은 소기업, 가족 단위의 신뢰관계가 있으면 소기업, 중소기업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믿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 회사. 이런 회사는 대만에 많고 저기 이탈리아에 가면 많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가족 중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다 이거죠. 왜 예외냐? 이를 분석한 게 후쿠야마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군인 출신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 양식을 지켰다. 그는 정실적이었고 상당한 수준의 부패는 허용했으나 개발도상국들에 비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고 기업인들이 서비스의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대재앙을 초래했을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만약 유능하고 결의에 찬 정부가 확고한 행동을 취한다면 소기업을 지향하는 문화적 경향을 극복하고 전략적 부문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대규모 산업체를 창출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이런 대기업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이란 겁니다. 소기업 정도에 만족해야 될 나라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 있느냐.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이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직 문화의 중요한 축 하나가 군대죠. 군대는 모든 청년들을 국민으로 만듭니다.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은 김씨, 이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군인으로 합의를 되는 거죠. 군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것은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때웁니다. 이걸 통해서 한 2년, 3년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면은 협력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 문화가 군대 문화처럼, 군대 문화는 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수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반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는 더 효율적으로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기업 문화가 된 거죠. 동시에 공무원 사회로도 침투가 됨으로써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군대가 있었다. 국군 없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군이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입니다. 요사이 동래북처럼 되어 있고 좌파 정권 아래서 북한에 대해 마지못해 지금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바라본다면 결코 본연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거기에 은인자중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 장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 군대인데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면 80%입니다. 의회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도 여론조사를 하면 국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는데 요사이는 그런 조사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결국 군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 대결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그만큼 오늘 장교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뭘 해온 세력이냐, 우리 국군은 뭘 했던 집단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다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군은 건국 과정에서 좌익의 도전을 누르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종하여 일으킨 6.25 남침전쟁에서 조국을 방위함으로써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었다. 군은 또 조국 근대화의 권력 기반이 되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장교단은 미국식 선진 조직 경영 기법을 가장 먼저 배워와 근대화 시기에 행정 조직과 기업 경영에 가르쳐 주었다. 국군은 또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선도자가 되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격변기에는 김일성 집단의 도전과 공작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보호하여 소란한 민주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정권 변동기에는 자제하고 인내하여 문민 우위의 새로운 정치 질서에 적응하였다. 국군은 남북 통일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에 우리의 영향력을 투입하는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군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 무력이 될 것이다. 통일 뒤에도 국군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남아 조국이 자주 독립 번영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힘입니다. 국군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이승만 군대 대기업은 북강병의 4대 공로자였습니다. 이런 국군을 국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야 결정적 시기에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 편에 서서 독재 세력과 대치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